안녕하세요, 조근철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채널 개설하고 처음인 것 같은데 대구 교정TV지만 교정 이야기가 아니라 저의 인생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하고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집안 대청소를 막 하다가 너무 추억이 가득가득한 저의 합격증 3종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걸 보는 순간 옛날 생각도 너무 나고 그냥 그런 옛날 이야기들 한번 유튜브에 해봐도 좋을 것 같다.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볼 수도 있고 환자분들도 혹은 뭐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도 재밌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오늘은 그냥 제 이야기를 한번 풀어가 볼까 합니다. 치과 의사가 되고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왜 의대 안 가고 치대 갔어? 이 질문을 제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아마 상당수의 치과의사 선생님들이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인들이 보기에 치대 정도 성적이면 의대도 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왜 꼭 굳이 여러 가지 다양한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의대가 아닌 처음부터 그냥 치과의사만 될 수 있는 치대를 갔냐, 이런 질문들은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부터 치대만 계속 써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질문 받을 때마다 나는 원래 치과의사가 되고 싶었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됐는데, 이제 그 질문에 대한 좀 구체적인 저의 그냥 삶의 스토리를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를 꺼내게 됐고요. 그 이야기를 꺼내려면 저희 어린 시절 이야기가 등장해야 되는데, 저는 아버지께서 건강이 안 좋으셔서 제가 5살이던 시절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 어머니는 그 전까지는 그냥 가정주부시다가 뒤늦게 미용을 배워서 미용사가 돼서 이제 미용실을 운영을 하면서 저를 키우고 하셨죠. 그래서 어린 시절에 그렇게 형편이 썩 좋지는 못했습니다. 형편이 썩 좋지 못하던 그런 상황 속에서 어렸을 때 제가 앞니가 거꾸로 물렸어요. 제가 계속 지금 막 앞니가 거꾸로 물려요 뭐 이런 영상을 찍고 하고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그랬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앞니가 뒤집혀서 거꾸로 물려 있었어요.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뭐 전혀 모르고 살았죠. 그게 문제가 되는지도 몰랐고, 요즘처럼 이렇게 뭐 유튜브가 있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 어머니도 그냥 모른 채로 그냥 사셨던 거죠. 그렇게 있다가 어느 날 이제 충치 치료를 하러 갔는데, 요즘 충치가 문제가 아니다. 애가 지금 앞니가 이렇게 뒤집혀 물려가지고 주걱턱이 될 것 같다. 큰일 났다. 이거 턱 교정해야 된다고. 그 당시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들었대요. 지금은 사실 저희도 뭐 이제 진료비가 존재하고 진료비가 사실 그렇게 저렴한 편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어머니의 말로는 얼마인지 정확하게 액수는 기억할 수 없지만, 정말 아무리 이 하나 남은 아들을 이렇게 키우는 상황이고 모든 걸 다 해주고 싶고 하지만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는 금액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미용실을 혼자 꾸리면서 저를 키우시던 어머니가 애가 턱이 나오고 주걱턱이 된다는데도 도저히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치료비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래서 그냥 저희 어머니는 매일 밤 자는 아들의 턱에 손을 얹고 이제 기도를 하는 게 최선이었다고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부디 우리 아들의 턱이 안 자라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기도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때가 아마 1학년, 2학년 언저리였던 것 같아요. 앞니 거꾸로 물리고 할 때가. 그러다가 저희가 다니던 교회에, 저 막 교회에서 나름 어릴 때 성가대도 하고 되게 막 열심히 다니고 그랬었는데,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어느 날 이제 저를 보신 거죠. 이거 큰일 났다고. 이거 앞니 거꾸로 물린다고. 놔두면 안 된다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 요즘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옛날에 저희가 다니던 그런 작은 교회들은 서로 사정, 속사정 다 알고, 남편 일찍 잃고 아들 하나 키우는 거, 형편 어려운 거 다 아니까, 그때 그 집사님께서 와라, 치과로 와라 해가지고 진료비를 안 받고 진료를 해주셨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때 페이스 마스크는 뭐 활발하게 활용될 시절이 아니었어가지고 저는 페이스 마스크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앞니를 이렇게 넘겨주는 치료를 해주셨죠. 그리고 덧니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제가 치대 가서 제가 열심히 과외해서 돈 벌어가지고 제가 치대 학생 때 따로 교정을 한 거고, 일단 먼저 해주신 교정은 거꾸로 물리는 앞니를 이제 앞으로 밀어 넘겨주는 치료를 해주시고, 앞니 쪽 약간 부분 교정 정도 해주셨던 기억이 나요. 그게 제 초등학교 3학년 무렵입니다. 3학년 무렵이고, 좋은 일이니까 실명을 말해도 될 것 같은데, 백종수 선생님이라고 지금 대전에 계세요. 지금 대전에 테크노 연세치과라고 치과를 하고 계십니다. 아직도. 얼마 전에도 통화하고 제가 생일 선물도 카카오 선물하기로 이렇게 보내드리고 했었는데, 아무튼 그래요. 그분의 영향으로 어린 시절 마음에, 어렸을 때 보통 다들 뭐 대통령이니 뭐 우주 비행사니 이런 꿈들 이야기하고, 저도 뭐 누가 나중에 커서 뭐 될 거야 그러면 과학자요 우주 비행사가 될 거예요 뭐 이랬던 것 같은데, 그 무렵부터 누군가가 이제 너 나중에 커서 뭐 될 거냐 이렇게 물으면 저 백성주 집사님처럼 치과의사가 되고 싶다. 치과의사가 되면 뭔가 이렇게 좋을 것 같고, 뭔가 막 멋있고 막 못하는 걸 할 수 있고, 뭐 되게
사회 공헌도 할 수 있을 것 같으면서도 뭔가 이렇게 전문적인 이런 직업을 가진다는 게 너무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뭐 나중에 뭐 될래? 그러죠. 치과의사요. 이렇게 살았던 것 같고. 근데 그때만 해도 저는 치대랑 의대랑 분리된지 몰랐어요. 어렸을 때. 그냥 뭐 의대 가면 의사도 그렇잖아요. 의사 되면 안과 의사 있고 피부과 의사 있고 뭐 산부인과 의사 있고 이렇게 막 과가 나뉘듯이 그냥 의대만 가면 그 안에서 치과 의사가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 입시라는 거에 대한 관심이 좀 생기고 고등학생이 되고 보니까 원래 의대랑 치대랑 다르네. 치과 의사가 되려면 치대를 가야 되는구나. 그러면 나는 고민이 없어서 더 좋네. 굳이 뭐 의대를 먼저 간 다음에 거기서 또 뭐 치대를 가고 이런 게 아니니까 그냥 처음부터 치대를 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고등학교 시절 내내 열심히 공부를 했죠. 고등학교 시절 내내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그래서 이제 점점 이제 성적은 조금씩 올라가고 이제 바라볼 수 있는 치대도 이렇게 점점 더 늘어나고 그래서 이제 화이팅 열심히 하다가 제가 수능을 본 게 2001년이에요. 2001년 우리 수능의 역사를 조금 돌이켜보면 수능이 94년인가? 그때부터 처음 시작이 되다가 그때는 정말 어려운 시험이었는데 점점 쉬워지기 시작해서 99년에 처음으로 만점자가 나오고 2000년에도 만점자가 나왔는데 2001년에는 만점자가 전국에 66명이 나오는 희대의 물수능이 빡 하고 터지게 돼요. 시험 치면서도 이상한데 쉬운 건가? 어려운 건가? 막 이러면서 시험을 쳤는데 근데 문제는 그 쉬운 수능을 썩 잘 보지 못했어요. 물수능에 약해서 물수능에 약한 모습을 보이다가 시험 성적이 이제 원하는 만큼 잘 안 나왔죠. 그래서 그 당시에 가군에 경북대가 있으니까 이제 가군에 경북대 치대를 쓰고 그다음에 나군에는 이제 서울대 치대를 쓸 성적이 저한테 안 져가지고 서울대 공대를 썼어요. 재료공학부 사실 뭐 하는 데인지도 모르고 점수 맞춰갖고 커트라인 마지막 보면서 여기야! 이러면서 서울대 재료공학부를 썼는데 다행히 둘 다 합격을 했고요. 그때 진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바라는 평생의 꿈은 치과의사였는데 이제 경북대 치대는 붙어놨고 근데 서울대학교 공대로 붙었잖아요. 서울대 그 샤자가 눈앞에 막 아른아른 거려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막 고민을 하다가 제가 그냥 서울대 공대를 갔습니다. 서울대학교 공대를 갔어요. 그래서 좋죠. 막 좋다고 이제 막 서울대 붙었다 그러고 이제 서울대 공대생이라고 이제 관악에 가가지고 이제 좋다고 막 열심히 다니고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참 이게 운명의 장난인지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기숙사 룸메이트가 치대생이었어요. 저보다 한 살 많은 치대 형이었는데 원래 2학년 1학년 이렇게 같이 매치해주거든요. 기숙사에. 치대 예과 2학년 형이 같은 룸메이트인 거예요. 지의예과 2학년. 자꾸 눈에 밟히는 거죠. 이제, 볼 때마다 치대를 갔어야 됐는데, 형 옆에 막 치의예과, 이러면서 막 적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계속 고민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대로 가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시험을 한 번만 더 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서울대 재료공학부 1학년 1학기를 마치자마자, 다시 휴학기를 던지고, 대구에 내려와서, 이제 재수를 하게 됩니다. 이 재수 스토리도 이게 또 얘기하면 1시간인데 나중에 혹시나 바라시는 분들이 있다면 재수에 대한 구체적인 디테일한 스토리도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재수를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1년에 수능이 너무 쉬웠기 때문에 그 한 해 내내 치는 모의고사도 다 그 쉬운 수능에 맞게 엄청 쉽게 나왔어요. 그래서 모의고사 치면 맨날 거의 다 맞고 막 이랬었는데 그러다가 수능을 치러 갔죠. 이제 재수를 하러 딱 가서 수능을 쳤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상하다. 너무 어렵다. 내가 열심히 안 했나? 반수의 한계인가? 막 이러면서 그러고 있는데 시험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상하다 하고 봤는데 진짜 이게 그 전년도에도 너무 쉽게 냈다고 이제 수능 출제위원들이 이번에 제대로 작정하고 어렵게 내가지고 정말 어렵게 문제가 나와가지고 제가 378점인가? 이렇게 맞았던 것 같아요. 400점 만점에. 378점은 고2 때 이후에 맞아본 적이 없는 저 70점대 영역인데 가채점 해봤더니 378점이 나와가지고 복학이다. 복학만이 살 길이다 이러면서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이제 제법 성적이 잘 나온 거였어요. 378점이 제법 괜찮은 성적이었어가지고 그때 이제 바로 열심히 준비를 하고 해서 가군의 연세대 치대를 쓰고 나군의 서울대 치대를 써서 둘 다 합격을 했죠. 그래서 보시면 요게 2001년도에 받은 경북대학교 치의예과 합격증이고 요게
2002년에 받은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합격증이고, 요게 2002년에 받은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합격증이에요. 갑자기 이게 책상 정리를 막 오랜만에 새해 맞이를 하고 있는데, 이 합격증이 담겨있는 봉투가 저 구석에서 나와서 오랜만에 보는데 너무 반갑기도 하고, 제가 예전 막 이렇게 지내왔던 시절들, 재수했던 시절 이런 것도 막 생각이 나고, 그래서 그냥 이런 이야기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나중에 저희 아들이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환자분들 중에, 제 환자 중에 서울대 치대간 후배도 있어요. 이제 이번에 본과 올라갈 것 같은데, 창준아 보고 있니? 아무튼 뭐 그런 것도 너무 재밌는 것 같고, 누군가 만약에 서울대 치대를 꿈꾸는 혹은 치과의사를 꿈꾸는 어떤 학생이 지금 이 영상을 보게 된다면, 치과의사라는 직업은 이런 전문성을 가지고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정말 부가가치가 높은 일을 할 수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사회에 공헌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하기에도 참 좋은 직업이다. 좋은 직업입니다. 힘들어요. 육체적으로는 힘들지만 육체적으로는 피곤하고 힘든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정말 만족감이 높은 직업이다 라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고, 이 영상을 빌어서 백종수 원장님께도 다시 한번 정말 진심으로 감사한다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고, 그래서 그 집사님께서 저를 치료해 주셨던 그런 기억에 저도 병원 개원하고 지금 벌써 8년 차, 이제 해 바뀌어서 9년 차거든요. 병원 개원한 지가 9년 차인데, 요즘은 사실 그 학교에서 더 이상 환자를 안 보내줘서 못 보고 있지만, 제가 한때 그래도 여기 경북 여자상업고등학교에 있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치열은 많이 안 좋지만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교정 치료를 못 받는 친구들을 제가 8명 정도 지금까지 비용을 받지 않고 무료로 교정 진료를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치과의사라는 직종이 국민들의 구강 건강을 책임지고 전문성을 살려서 좋은 진료들을 하면서 환자분들께 행복감을 드리고 더 좋은 일들을 하면서도 또 사회에 더 공헌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일들, 이런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재능 기부도 할 수 있고, 사회에 더 공헌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고, 누군가 또 이 치과의사 선생님들 중에서도 이 영상을 보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이 직업을 가진 이런 전문 직군들이 더 사회에 열심히 공헌하면서 이렇게 진료를 열심히 해나가면 우리 국민들께서도 우리 치과의사라는 직업을 더 좋게 봐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 오늘 두서없게 막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해를 맞이해서 제가 반갑게 찾은 이 합격증으로 그냥 저 옛날 이야기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긴 이야기 또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원하는 일들 다 잘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